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 최애 작가님이 누구인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구병모 작가님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창기 때부터 정말 꾸준히 외쳐온 작가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작가의 신간이 한 두세 권 정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왜 리뷰를 안 하지? 오늘 영상에서는 작가님의 신간이라고 말하기엔 하나는 재작년인가에 나와서 신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최근작 3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구병모 작가의 작품들, 위즈덤하우스에서 나온 파쇄, 아논북스에서 나온 로렘 입숨의 책, 그리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상하의 문으로입니다. 이렇게 3권인데요. 이 파쇄와 로렘 입숨의 책은 각각 올해 3월과 1월에 나왔고 상하의 문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보다 좀 전 2021년인가? 그때쯤에 나왔을 거예요. 2021년 말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읽은 순서는 이 로렘 입숨의 책을 제일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파쇄,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이 상하의 문으로를 끝냈습니다. 상하의 문으로를 읽으면서 뭔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 3권의 책을 좀 꿰어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들이 출간된 순서도 아니고 제가 읽은 순서도 아닌 제가 파악한 그 나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번박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시각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익숙함과 낯선,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파쇄라는 이 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책은 보시면 되게 얇죠? 위즈덤하우스에서 이번에 새로 런칭한 위픽이라는 단편소설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 시리즈의 첫 책인데요. 구병모 작가님의 장편소설 파과를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조각이라는 이름의 60대 여성 킬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인데 그 소설의 외전입니다. 조각이 10대였던 시절의 어느 날 킬러로서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한 남자와 깊은 산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말은 훈련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통과 의뢰 내지는 마지막 테스트 같은 느낌의 아주 가혹한 극한의 훈련입니다.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킬러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특히 자비나 연민과 같은 감정을 모두 소거한 유능하고 정확한 살인병기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거죠. 이 소설은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조각의 동작 하나하나를 마치 클로즈업 하듯이 보여주고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가 되어갔지만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조각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병모 작가님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는, 특히 파과라는 소설을 애정하는 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선물과 다름없는 소설인데요. 짧은 단편이지만 구병모 작가님 특유의 문체가 조각이 놓인 극한의 상황, 역동적인 액션과 만나면서 숨이 막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얼굴 옆으로 이렇게 주먹이 휙 날아올 때 느껴지는 그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리는 듯한 소설인 거죠. 더불어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부드러운 부분,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어린 조각의 그 막막한 심정 역시 말이 아닌 무형의 감정으로 이렇게 막 전해지는 게 있고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엉성한 그림에 이 작품을 익숙한 쪽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라는 장르를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서사를 지닌 이야기를 주로 떠올리잖아요.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것이 전달하는 어떤 감정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작품이 오늘 소개할 3권의 책들 중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로서의 소설에 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조각이라는 분명한 등장인물이 있고 그가 킬러로 거듭나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라는 그 특정한 사건이 있고 그 안에서 전달되는 감정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파과라는 작품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건 역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서사를 지닌 이야기, 그런 소설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로렘 입숨의 책은 어떨까요? 이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미니픽션, 즉 단편소설보다도 분량이 더 짧은 13편의 소설을 담은 소설집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씨앗을 주입해서 그가 사망하고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면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장례 방식이 있는 도시를 그리기도 하고, 꿈을 사고 파는 이야기와 꿈조차 꾸기 힘든 지금 세대의 현실을 결합한 이야기, 동물권, 서바이벌 예능과 경쟁, 쥐가 나오는 집, 신의 사전을 훔친 천사 등등 말만 들어도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각 작품의 뒤에는 구병모 작가님의 짧은 코멘터리가 하나씩 실려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역시
역시 작가님께서 그간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소재와 인물, 또 장르를 선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소설집에서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신의 사전을 훔친 천사라는 거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소설집은 한 권의 책 안에서 이토록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인데요.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자 매력이지만 이 책의 제목이 로렘 입숨의 책이잖아요. 좀 특이하죠. 여기서 로렘 입숨이란 이 책의 각주에 따르면 과거에서부터 인쇄와 조판 산업에서 레이아웃을 편집하는 데 쓰인 무작위 더미 텍스트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텍스트, 언어, 의미 같은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 책에 실린 동사를 가질 권리라는 작품이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의 주어와 동사, 언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코멘터리에서 작가님도 소설의 분명한 서사와 어떤 주제의식, 메시지, 교훈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어떤 약간의 강박 혹은 무언의 요구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서사와 의미가 범람하는 세계 그리고 강요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고 끊임없이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러한 세계 한복판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낯설게 여겨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이 저는 그간 작가님들의 다른 몇몇 작품들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서사나 인물, 설정이 두드러지는 작품들도 정말 많았고 실제로 저도 다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고인은 아니지만이라는 소설집에 실린 마치 모모 같은 이야기라는 작품에서도 비유가 금지된 어떤 도시를 다루면서 언어와 효율성의 문제를 다룬 바 있고 단 하나의 문장이라는 소설집에 실린 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이라는 소설에서는 소설가에게 요구되는 어떤 프레임 그로 인해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같은 소설집에 실린 오토포이에시스라는 소설에서는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데 그 로봇 역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가 자신의 존재 이유, 소설 쓰기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을 겪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나 글과 이야기가 거의 사라진 세계에서 단 하나의 어떤 문장을 찾는 그런 여정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쓰기 자체에 대한 이 효율성의 세계에서 언어와 소설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이미 오랫동안 해오셨던 거죠. 그런 점에서 로렘 입숨의 책이라는 이 책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서사를 지닌 소설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고민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소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중간 자리,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낯선 쪽에 위치한 상하의 문으로. 이 소설은 장편 소설인데요. 꿈 증상이라는 기이한 증상으로 잠식된 어떤 도시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녀라는 이름의 한 여성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녀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고 그런데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가능한 그런 역시 기이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녀 역시 꿈 증상을 겪는데요. 이때 꿈 증상이라는 것은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람이 깨어있는데도 여전히 꿈에 잠겨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말하자면 몸은 현실에 있지만 정신 내지는 뭔가 감각 같은 것들은 꿈에 있는 그런 굉장히 기묘하고 혼란한 증상을 말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을 들어서 눈치채셨겠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작품입니다. 이제 구병모 작가님의 작품을 쭉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작가님의 문장이 대체로 호흡이 긴 편이고 한자어와 낯선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드는 문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한 문장과 문단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꿈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꿈과 현실에 동시에 발을 디디고 있는 혹은 그 무엇도 아닌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읽는 이 장면이 꿈인지 현실인지 이 장면과 이 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지녀는 어떤 인물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자연히 이해나 해석보다는 지금 눈앞에 제시되고 있는 이 상황을 독자 나름의 다양한 방식으로 감각하면서 읽게 되는데요. 이 소설에서 그려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에서 일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각종 상술
그리고 각종 소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회사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효율을 외치고 모든 것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먹고 있는 그런 피로와 불면 이런 것의 진짜 이유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회를 바탕으로 이 소설은 낯선 문장과 낯선 형식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손쉬운 스토리텔링과 즉각적인 공감대 형성, 그런 메시지 전달에만 집착을 하나?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많이 강요되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나? 이러한 세계에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소설은 인과관계와 하나의 분명한 서사를 의도적으로 포기를 하고 독자를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시킴으로써 아까 로렘 입숨의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낯설게 여기기, 낯설게 바라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또 두드러지는 점이 동음이어를 같은 문장이나 문단에 의도적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자 변기를 통해서 그거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인 것 같아요. 평소라면은 문장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나 소설의 메시지 이런 것들에 파묻혔을 단어 하나하나를 마치 양각처럼 도드라지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소설을 낯선 쪽에 배치를 해봤는데요. 책 소개에 따르면 소설의 제목에도 나오는 상하의 문은 고대 그리스 고전에 등장하는 상하로 만든 문, 뿔로 만든 문에서 착안을 한 거라고 합니다. 상하의 문으로는 거짓된 꿈이, 뿔의 문으로는 진실된 것들이 통과한다고 하는데 이 소설의 제목은 상하의 문으로 오잖아요. 거짓된 꿈이 흘러들어오는 상하의 문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암시하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 세 권의 책을 연달아 읽으면서 나름 머릿속에서 이런 흐름을 그려보기는 했는데 물론 이렇게 배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식이 될 수 있어서 그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구병모 작가님의 작품을 학창시절부터 등단작부터 꾸준히 따라 읽었고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로서는 작가님의 작품에서 재미있는 서사뿐만 아니라 소설 쓰기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까지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의미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고민의 과정을 제가 비록 몇 년 전에 작품들을 읽었을 때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런 고민의 과정을 내가 독자로서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역시 후회 없는 덕질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 사랑과 애정이 같은 말이네요. 어쨌든 진심 어린 사랑이 잘 전달이 됐겠죠? 후회 없는 덕질이다. 제가 작가님의 작품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예전에도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어떤 작품을 쓰실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워낙 그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작가님들 중에서 가장 이 어떤 그 소설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은데 여전히 예측이 되지 않고요. 저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이번에 이 세 작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죠. 앞으로도 쭉 어떤 작품을 쓰시든 어떤 고민을 하시든 내가 독자로서 여기서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여정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덕질입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들 책과 함께 따뜻한 봄날 보내세요. 빠이!